와, 진짜 미쳤죠? 정말 미쳤죠? 원가가 18.8%, 그러니까 원가가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지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원가율이 20%인 이하인 상품이 정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키워드를 그냥 정말 힘들게 찾은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그냥 한번 가볍게 눌러본 키워드입니다. 그냥 대충 몇 번 눌러왔는데 바로 원가율 20% 이하인 상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하면 이런 식으로 원가율 20% 이하인 상품 정말 찾기가 쉽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상품을 찾아주시고 수익성을 검증해 주시면 돼요.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로켓그로스 기초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쿠팡 다마고치 컨텐츠를 하면서 쿠팡을 시작하는 법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정말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뇌를 빼고 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대표님들께서 역시나 상품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상품을 우리가 골라야 하는지, 상품을 선별하는 기준이 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원래 사입을 가르치던 유튜버였죠. 이제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국 사입 상품을 브랜딩해서 프리미엄화해서 조금 더 중국 사입 상품을 브랜딩해서 프리미엄화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던 유튜버였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쇼핑몰을 거의 못했었는데, 이제 제가 1년 전에 기획했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상품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기만 했었는데, 이번 24년 3월에 순수익 900만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을 네이버 판매만으로 네이버 광고 하나도 없이 월 매출 1800만원을 만들었고요. 순수익을 계산해보니까 약 9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원가 마진율이 한 50% 정도가 나오는 고마진 상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 있는 상품을 나만의 상품으로 브랜딩을 해서 우리가 팔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수강생 분들에게 가르쳐 왔었죠. 그래서 대표님들도 결국에 이런 사입, 브랜딩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쇼핑몰 왕초보들이 네이버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왕초보에서 초보, 중수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추천드리는 게 왕초보와 초보분들은 쿠팡을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네이버보다 매출이 정말 잘 나옵니다. 네이버랑 똑같은 상품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4배에서 5배 정도가 나오고요. 난이도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네이버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정말 왕초보 키워드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쟁자들도 상세 페이지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잘 만들어 놓거든요. 하지만 쿠팡은 보면 어때요? 지금 이 후라이팬 정리대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상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그냥 글, 그림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 셀러가 이 상품으로 거의 매출을 한 5, 6억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가 그냥 중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의 상세 페이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쿠팡은 중국 상세 페이지를 번역만 하기만 해도 진짜 상품 하나로 월 매출액이 몇 천만 원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게 쉬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쿠팡이 왜 이렇게 이제 쉽냐, 이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광고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한 달에 쿠팡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만 2천만 명이 넘는데, 그런 압도적인 트래픽 때문에 광고 효율이 정말 잘 나오는 쇼핑몰 플랫폼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난 3월에 월 순수익 900만원을 벌었던 주력 상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력 상품은 네이버에서는 광고를 따로 안 돌려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광고를 돌리면 광고 효율이 100%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고비를 100만원을 쓰면 매출이 1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효율이 100%라는 거는 무조건 적자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못 돌립니다. 하지만 제 주력 상품은 판매가가 8만원이거든요. 판매가가 8만원이라는 거는 쿠팡이랑 조금 안 맞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쿠팡은 기본적으로 저가 상품이 잘 팔리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제 주력 상품을 광고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광고 효율이 5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고 효율이 쿠팡이 정말 현재는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쿠팡이 블루오션이고 쿠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쿠팡으로 돈 벌기 쉬운 시대가 이제 점점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쿠팡으로 돈 벌기 쉬운 시대는 앞으로 3, 4년이 진짜 막차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말이 많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한국에 3년간 1.5조를 투자를 해서 물류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리의 유일한 단점은 현재 배송 기간이에요. 쿠팡은 하루 만에 배송료지만 알리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하지만 알리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게 된다면 이 기간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품목을 예로 가져와 봤는데 이 목욕 가방이라는 게 쿠팡에서는 4,6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알리에서는 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이제 쿠팡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알리는 그것보다 더 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창고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이렇게 훨씬 더 저렴한 물건들이 더 빨리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쿠팡의 고객들도 알리익스프레스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점유율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고객들을 흡수하기 전에 우리가 쿠팡을 빨리 탑승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그로스 유통으로 왕초보에서 초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초보 셀러 역전의 시기가 2, 3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4년에서 2018년까지는 1세대 스토어팜의 시기였어요. 이때 시도했던 분들은 꽤 많은 돈을 버셨을 거고 2세대는 스마트 스토어 시대죠. 18년부터 21년까지 이때 시작한 분들은 지금 아마 프리미엄 스토어가 돼 있거나 아니면 자사몰로 많이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제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1, 2년 전만 해도 윙으로만 올려놔도 쿠팡에서는 판매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쿠팡에서도 윙 판매만 하던 분들도 많이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로켓크로스가 정착이 되고 이제 소비자들도 주황색 딱지가 붙어 있으면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쿠팡 로켓크로스가 매우 이제 뜨게 될 거고 이 시기에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은 왕초보와 초보 단계를 금방 이겨내고 이제 중수셀러로 올라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쇼핑몰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거는요. 이 초보셀러의 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업 관점, 부업만 해도 괜찮죠. 하지만 그런 부업이 아니라 이 우리가 셀러로서 쭉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실 초보 셀러의 벽만 깨버리면 우리가 중수 이상의 셀러가 되면 사실은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쇼핑몰의 2요소가 결국에 실력이랑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 한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고 쇼핑몰을 성공시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결국에 월 1억 정도의 매출만 넘기면 쇼핑몰은 알아서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보 셀러들이 신제품 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탁 판매로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고에서 10만원치 몇십만원치 들고 오잖아요. 근데 고수 셀러들은 신제품 출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상품 하나 출시할 때 샘플 소싱을 2,300만원을 합니다. 2,300만원을 1차로 들고 와서 상품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작은 수준이죠. 웬만하면 신제품 런칭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3,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KC 인증 받고 제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왜 신제품 런칭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까요? 왜냐면 이분들한테는 전부 다 마케팅 이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마케팅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제품을 출시하면 원래 마케팅 하던 대로 광고 세팅을 하고 유튜브 광고 몇 건 맡기고 그러면
하면 자동으로 네이버 1페이지 상위 노출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셀러들은 별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제품을 출시만 하면 일단 1페이지에 꽂히고 바로 돈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부에 어차피 팀원이 다 있어요. 내부에 직원들이 다 있어서 디자이너도 있고 마케팅 담당자도 있고 뭐 운영하는 분도 있고 중국에 소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몇 개 지정해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러면 1월에 A라는 이제 신제품 내고 2월에 B라는 신제품 내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마케팅을 딱딱딱 해버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페이지로 올라가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셀러들이나 고수셀러들은 신제품을 내면 성공할 확률이 70%에서 80%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중수셀러의 벽, 그 벽을 넘어서야지만 이렇게 플랫폼에 안 휘두르고 안정적으로 쇼핑몰 셀러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로켓크로스가 지금 꿀통일 때 빨리 초보의 벽을 넘어서서요. 그런 플랫폼이 뭐 알리로 바뀌든 테무가 뜨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안정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로스 유통, 어떻게 우리 왕초보들이 이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그로스 유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상품 소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왕초보도 돈 벌 수 있는 그로스 유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서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찾아볼 것이고, 세 번째는 경쟁 강도를 파악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도 내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가 못 버는가, 그것의 핵심은 경쟁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경쟁자가 나보다 못하고 있으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경쟁자가 나보다 잘하고 있으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이제 초보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쇼핑몰을 막 정말 몇 개월,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다 적자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진과 수익성을 확보하는지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팔리는 제품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차별성을 어떻게 이제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로스 유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쿠팡 판매 대원칙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거는 우리 초보셀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판매한다 입니다. 결국에 쿠팡도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상품이 정말 많거든요. 셀러들, 경쟁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쿠팡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셀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에 상품화 업로드해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팡의 트래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셀러로서의 이점이 뭐냐면 광고 효율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를 했는데 뭐 광고가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광고 효율이 안 좋아 버리면 이제 그 상품은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아스 효율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로아스 효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효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마진으로 원가를 세팅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를 정말 낮게 세팅을 해서 웬만하면 적자를 안 보도록 애초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면 그런 대표님들이 계세요. 내가 월 매출이 이번에 뭐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순수익이 도대체 얼마냐? 내가 뭐 매출 몇백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냐? 그거를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시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도 월 1,000만 원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월 1,000만 원이 나왔고 이번 년에도 월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순수익을 알고 있어야죠. 계산을 해야죠. 근데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1,000만 원이더라도 다음 달은 2,000만
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월 1억, 2억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적자가 안 나오는 구조를 세팅을 해놓고 최대한 빠르게 상품을 늘리고 매출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원가를 거기서 순수익을 계산하고 있는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매출 1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수익 계산하고 싶어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월 5억을 못 넘는 셀러들까지는 자신의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월 매출 3, 4억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상품 수, SKU가 몇백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몇백 가지를 전부 다 원가를 계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입할 때마다 원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들어오는 게 몇백 건이 되는데 그거를 앉아서 계산하고 있을 리가 없죠. 내부에 뭐 경리라든지 아니면 회계팀이 있는 게 아니면 그거를 계산하지도 못하고 별로 할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주력 상품이 3개만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력 상품 3개로 월 순수익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고 있고 3년째 그 3개를 그냥 똑같이 꾸준하게 팔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 구조를 알아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은 어떻다? 확장이 된다. 내가 이번 달에는 상품 가지수가 10가지더라도 다음 달에는 20가지, 30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을 계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적자가 안 나오는 구조를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를 세팅할 건데 그 방법이 먼저 고마진으로 상품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대표님들이 한 가지 또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품의 품질 퀄리티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초보일 때는 상품의 퀄리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질에 집중을 해봤자 우리가 그걸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예요? 아니죠. 우리가 공장 보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저렇게 만들어라 하면 공장이 만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5만원치 주문을 할 건데 결국에 절대 퀄리티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잖아요.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품질이 정말 안 좋은 상품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표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품질이 좋은 걸 팔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공장에 주문해야지. 몇 천만 원치를 공장에 주문을 할 수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 시도할 때마다 나는 3천만 원씩 쓸 수 있어. 나는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어.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초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퀄리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원가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정말 안 좋고 디자인이 정말 구리더라도 일단 원가율만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월 매출액이 1억, 2억 찍고 중수셀러, 고수셀러 되시면 그때 퀄리티는 신경 쓰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지금부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쿠팡 판매를 하면서 가져가야 될 대원칙 2가지는 첫 번째,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 두 번째는 고마진으로 원가를 세팅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원칙 2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진입하는 전략이 우리들의 이 그로스 유통입니다. 이 그로스 유통은 왕초보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초보도 돈을 벌 수 있게 설계가 된 판매 방식입니다. 이 그로스 유통의 경우는요, 고마진 상품을 광고와 판매자 로켓, 이 주황색 딱지라고 하죠. 그로스. 그래서 이 판매자 로켓으로 판매하는 것을 이 그로스 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왕초보 셀러 분들은 그로스 유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뇌를 빼는 거예요. 이 자꾸 뭔가 품질 퀄리티가 어떻냐느니 디자인이 어떻냐느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로스 유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큰 키워드를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맞다 하면 바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님들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가가 맞으면 업로드를 하라고 했는데 업로드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믿고 그냥 좀 해보세요. 그냥 하면 되는데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안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원가가 맞으면 바로 업로드 한다라는 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그로스 유통의 4가지 스텝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유통의 4가지 스텝은요, 첫 번째, 수요가
나오는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먼저 유통할 때의 그로스 유통의 첫 번째 스텝은요, 수요가 나오는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팡을 광고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랑 쿠팡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이버의 핵심은 1페이지 최상단에 올려야 판매가 돼요. 하지만 쿠팡은 굳이 내 상품을 1페이지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굳이 뭔가 경쟁자들이나 경쟁 강도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드오션을 찾고 수요가 잘 나오는 곳을 찾아야지 광고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서 그로스 유통을 하면 좋냐, 대략적인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리뷰 500개 이상 있는 주황색 딱지 상품이 1개 이상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해도 되는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수요가 나오는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그 키워드의 평균 판매가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유통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에 해당하는 평균 판매가를 꼭 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로아스가 250% 미만이 나올 수 있는 원가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아스가 광고 효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효율은 내가 광고비를 10,000원 썼을 때 매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광고비를 10,000원 썼을 때 매출이 50,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광고 효율 로아스가 50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광고 효율이 딱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손익분기점 구간이 있어요. 그거를 손익분기점 로아스라고 하는데,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우리가 세팅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한 250% 미만으로 원가를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 구하는 법은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이 마진 계산기를 보고 거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진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서 원가에 맞는 상품을 그렇게 마진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서 원가를 정했다. 그러면 그 원가에 맞는 상품을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로스 유통의 핵심 2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로스 유통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성공률이 있습니다. 성공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셀러는 신제품을 10개 출시하면 한 6개에서 7개는 터지거든요. 이제 6개에서 7개는 팔리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왕초보는 거의 한 50개에서 60개를 등록해야 1개가 팔릴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왕초보들은 성공률이 낮은 게 어쩔 수 없는데, 이 우리가 성공률이 낮은 거를 두 번째 핵심인 시도 횟수로 커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신제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상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 등록처럼 생각 없이 막 하자,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신제품을 시도를 하세요. 계속해서 신제품 시도하면서 판매 실력을 키우셔서요, 결국에 성공률을 높여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생각 없이 업로드를 하다가 업로드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상품명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점점 성공률을 높여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공률이랑 시도 횟수라는 양극단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한 개의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2주, 3주 동안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높이는 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결국 시도 횟수도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고 상품 업로드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대량 등록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성공률도 신경을 좀 써주면서 내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다? 일단은 왕초보는 무조건 상품 업로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초보다 그냥 뇌 빼고 상품을 그냥 업로드만 하세요. 그냥 매주 내가 한 4개, 5개를 채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품 업로드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강의의 핵심이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로스 유통을 유튜브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들이 막히는 게 뭐냐면 뇌를 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도매국에서 상품 업로드해라, 중국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실 회피 성향이
관심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절대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걸 업로드하라고 여기서 이제 계속 막히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방향대로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시고 상품을 선정하시면 아마 성공률을 조금 더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 업로드가 잘 안 되시는 대표님들은 오늘 강의 꼭 꼼꼼하게 봐주시고 적용하셔가지고 성공률을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성공률을 높이는 상품 소싱법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발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강도를 체크합니다. 앞서서 쿠팡은 네이버보다 경쟁 강도가 덜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쿠팡도 경쟁 강도를 잘 신경 써주시면 왕초보나 초보가 신규 상품이 잘 팔리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충분히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고 네 번째 상품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스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워드 발굴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나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계절성 발굴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했지만 초보자들은 계절 제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로스 유통으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랑 겨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4월 중순쯤에 업로드가 될 건데 지금 시작하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지금이 이제 여름이 피크가 6월에서 7월이거든요. 지금부터 여름 상품을 계속 업로드하면 여름에 바로 월 1억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계절 상품 챙겨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 계절 상품을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일반 상품이랑 비교했을 때 경쟁 강도가 정말 약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PPT 밑에 보이시는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가 이 계절성 차트입니다. 계절성 상품의 전형적인 차트인데 피크일 때 검색량 한번 보시겠어요? 피크일 때 검색량 90만 80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검색량이 80만에서 90만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수요가 정말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이 전부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마스크를 팔았던 회사들 중에 떼부자가 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스크 파는 회사 많았을 것 같잖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그것보다 뭐다?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절 상품입니다. 우리가 계절 상품을 아무리 셀러들이 많이 뛰어들어봤자 그 당시에는 이 계절성 키워드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즌 피크일 때는 경쟁 강도가 약해지고 대부분의 셀러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 상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성 이제 키워드를 찾는 법은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르침 차트가 나오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랑 들어가면 안 되는 키워드를 좀 구분을 해드리자면 이 피크 검색량이 3만 회 이상 나오는 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계절성 차트 찾는 법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셔서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 아이템 발굴 이쪽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아이템 발굴 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뭐 아무 카테고리나 선택을 해주세요. 아무 카테고리나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을 내가 노리려는 계절로 노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 계절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3년 6월부터 23년 7월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년 6월부터 작년 7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패션 의류에서 검색량이 높았던 제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피크 검색량이 한 3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 이 정도로 솔팅을 해줍니다. 솔팅을 해주면 이제 검색량이 한 3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계절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진입을 하시면 정말 쉽게 이제 판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만에서 7만 사이면 계절 상품 중에서 좀 약한 키워드에 속하거든요. 계절 상품 중에 약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름 블라우스 이런 키워드 있고 제가 보기에 또 좋은 게
좋은 거는 바캉스 원피스 이런 거 좋네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와서 뭐다? 차트를 이렇게 보십니다. 차트를 3년치로 해놓으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피레침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피레침 형태가 나오는 키워드들은 6월, 7월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성 키워드가 피크 검색량이 한 3만 대다. 그거는 정말 생각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쿠팡으로 들어가 보면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 검색량이 3만 정도 되는 이런 키워드는 계절성 상품 중에서도 이제 경쟁 강도가 꽤나 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쿠팡에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쿠팡에 들어가면 자 보면 경쟁자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크릿 모드에서 보셔야 돼요. 시크릿 모드. 이제 제대로 보실 거면 이렇게 자 시크릿 모드로 오셔서 바캉스 원피스 이렇게 들어오면 제대로 보이는데 이제 생각보다 리뷰가 많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리뷰 38개, 1개, 6개, 12개, 리뷰 0개 이런 상품들도 상위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 진입했을 때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계절성 상품을 하시려면 이런 키워드 위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자, 아까 또 하나 찾았던 것 중에 여름 블라우스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름 블라우스도 보니까 피레침 형태가 나오고 검색량도 한 3만 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3만 대가 나오면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름 블라우스를 키워드로 딱 쳤을 때 자 경쟁자들의 리뷰가 거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리뷰가 5개, 69개, 18개, 36개, 5개. 그러니까 리뷰가 한 자릿수의 상품들이 상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런 곳을 이제 상품 등록을 해버리면 사실 판매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여름 계절 키워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봤던 게 여름 블라우스라든지 아니면 바캉스 원피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이제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성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키워드 발굴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검색량으로 발굴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절성 키워드가 아닌 상품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결국에 똑같아요. 아까 계절성 키워드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조금 이제 검색량이 조금 적은 거를 해버리면 판매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계절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 상품도 검색량이 너무 큰 거, 너무 레드오션 으로 들어가 버리면 광고가 아예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검색량이 낮은 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검색량은 한 5,000회 이상에서 2만 회 미만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봐야 되는 게 이 아이템 스카우트의 쿠팡 상품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팡 상품 지표, 아이템 스카우트의 쿠팡 상품 지표가 생각보다 꽤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는 키워드의 상품 지표가 좋음 이상이다, 좋음이거나 매우 좋음이다 이러면 우리가 초보들이 들어가기에 꽤나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을 통해서 발굴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량이 한 2만 회를 안 넘어가는 수준에서 상품 지표가 좋음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이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사실 검색량으로 발굴하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여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눌러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데 스포츠 레저 들어가서 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아까 5,000회에서 2만 회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로 키워드 찾는 법이니까 정말 어렵지 않죠. 우리 제 유튜브 보신 대표님들은 항상 이렇게 키워드 찾아왔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으실 거고 다른 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반 같은 것들이 판매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들어오면 선반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검색량이 10만 회가 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색량이 2만 회가 넘어가면 초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검색량이 낮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로 넘어와 주시면 쭉쭉 내려주시면 2만 회 밑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틈새 선반도 있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코너 선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눌러보면 틈새 선반, 이렇게 틈새 이렇게 쏙 들어가는 선반을 틈새 선반이라고 말하는데, 검색량이 12,000회 정도가 됩니다. 검색량이 12,000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고요. 근데 쿠팡 상품 지표가 보통이죠. 이러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쿠팡 상품 지표가 좋음인 그런 키워드를 가시면 좋습니다. 자, 코너 선반은 검색량이 7,400회예요. 7,400회인데 쿠팡 상품 지표가 나쁨이죠, 나쁨.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안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이 선반 관련해서 괜찮은 키워드를 알고 있는데 바로 이 화장실 선반입니다. 화장실 선반. 자, 이 화장실 선반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자, 검색량이 2만 회가 안 넘죠. 2만 회가 안 넘는데 쿠팡 상품 지표 이것도 나쁨이 뜨네요. 그래버리면 또 다른 걸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만 회가 안 넘는 것 중에 뭐 수건 거리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드라이기 거치대라든지 이런 키워드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수건거리도 상품 지표가 보통이고, 그러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여기 찾았죠? 드라이기 거치대. 자, 여기 드라이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상품 지표가 좋음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량도 한 2만 회 언저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로스로 들어가기 괜찮은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검색량이 2만 회가 안 넘으면서 이 쿠팡 상품 지표가 좋음인 키워드를 위주로 공략해서 들어가 주시면 초보분들이 정말 판매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키워드를 또 찾아볼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발굴법은 뭐냐면요, 리뷰수 발굴법입니다. 리뷰수 발굴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팡에 진입을 할 때 결국에 너무 레드오션이 아닌 곳, 그러니까 초보들이 판매를 시작을 해도 판매가 꽤 일어날 것 같은 곳에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 먼저 1페이지 리뷰수가 이제 1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리뷰수가 1000개 이상인 상품이 1페이지에 5개 이하가 있다. 그런 곳이면 이제 그로스를 하기에 적합한 키워드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만약에 리뷰수가 10,000개 이상 있다. 그런 곳은 웬만하면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리뷰수가 너무 많은 키워드, 그런 곳은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리뷰수를 체크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시크릿 모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준비해온 키워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바디 브러쉬 이런 키워드들. 자, 보면 아까 1페이지에 리뷰 1000개가 넘어가는 상품이 5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세보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셀 필요 없이 1페이지 최상단인데도 불구하고 리뷰수가 정말 적죠. 자, 이런 데가 이제 초보들이 진입하기에 정말 좋은 키워드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리뷰수 1000개 넘어가는 거,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바디 브러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여기 리뷰 10,000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실리콘이 아니죠. 실리콘이 아니니까 이거는 카운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실리콘이 아니에요. 제목에 실리콘이라고 들어가면서 리뷰가 1000개 이상인 거를 카운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실리콘이 아니에요. 이것도 실리콘이 아니고. 자, 그럼 지금 1개 나왔습니다. 1개 나왔고, 자, 보면 1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1000개 넘어가는 상품이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매하려는 이렇게 긴 거랑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키워드들하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리뷰가 많이 없는 키워드들, 그런 곳이 우리가 그로스로 진입하기 좋은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요, 고데기 거치대라는 곳입니다. 고데기 거치대도 여기 한번 보시면 리뷰수가 정말 적죠.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이기 거치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생긴 거, 고데기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뷰 1000개가 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다른 거 1000개가 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이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카운팅을 안 하고, 자, 내려보시면 지금 거의 안 보이네요. 거의 안 보여요. 딱 고데기만 이제 올릴 수 있는데 리뷰가 1000개가 넘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도 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곳, 이 고데기 거치대도 그로스로 진입을 하기에 정말 좋은 키워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발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뷰 수를 통해서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봤고요.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도매국 발굴법이에요. 도매국 발굴법. 그러니까 제가 이 그로스 유통을 할 때 도매국에 있는 상품들로 하면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도매국에서 조금 밀어주고 있는 상품들, 도매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이런 거 위주로 가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도매국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매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메인 배너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인기 100관 아니면 MD관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요, 뭐 MD관에 제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한번 보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경쟁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원가랑 판매가를 비교했을 때 잘 되는지. 자, 보면 여기 음료수 트레이, 캔트레이라는 이제 그런 상품이 있죠. 원가가 2,6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또 검색을 해 볼 수 있겠죠. 음료수 트레이.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봤을 때 이거를 한 단만 파는데 2,600원이죠. 한 단만 파는데 2,600원인데 지금 뭐 평균적인 판매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다들 정말 비싼 가격에 팔고 있죠. 비싼 가격에 팔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뷰도 지금 1000개가 넘어가는 상품이 없어요. 자, 지금 리뷰가 1000개가 넘어가는 상품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음료수 트레이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음료수 트레이 진행을 해도 되는데, 자, 지금 뭔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죠. 보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여러 줄로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2단으로 돼 있거나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키워드 발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음료수 트레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료수 트레이를 라는 키워드에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도매국에 우리가 진입을 하려는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 베스트겠죠. 근데 없으면 1688에서 조금 가져와서 진행을 해도 괜찮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하나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 우선은 조금 판매가가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다 판매가가 뭐 2만원, 3만원인 제품도 팔리고요. 평균 판매가가 꽤나 높은 편이고, 그리고 리뷰수로 이제 경쟁 강도를 파악했을 때 리뷰수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MD관에서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인기 100, 인기 100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 100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조금 괜찮을 것 같은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사파리 모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 모자가 지금 원가가 2,300원이죠. 원가가 2,300원인데, 자, 이렇게 사파리 모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판매가가 얼마예요? 만원 중반에서 후반이죠. 도매국에서는 2,300원 팔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원 중후반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경쟁도 리뷰 1000개 넘는 게 지금 1개 있고, 사파리 모자 2개, 3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3개, 4개, 5개. 오, 리뷰가 꽤 많아요. 5개. 딱 5개가 있네. 딱 5개. 딱 5개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사파리 모자는 여름 계절성 상품이잖아요. 이게 4계절 상품이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름 계절성 상품인데 리뷰 1000개 넘어가는 게 5개밖에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진입을 해도 좋은 이제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경쟁 강도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제 도매국의 상품으로 어떻게 진입해도 되는지 판단할 때는요, 먼저 원가랑 판매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도매국에 있는 제품이 원가는 저렴한데 판매가가 꽤 비싸다. 그러면 진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하셔서 리뷰 수라든지 검색량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요가 있고 경쟁 강도가 괜찮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도매국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2개나 찾았죠. 음료수 트레이라는 키워드도 찾았고, 사파리 모자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발굴해주는 방법은요, 쿠팡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쿠팡의 리뷰 수를 본다는 거는 쿠팡에서 진짜 이 제품이 잘 팔리나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 플랫폼 내에서 미뤄지고 있는 키워드나 상품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키워드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자, 쿠팡 내부에서 어떤 키워드를 밀고 있냐 그걸 보는 거는 쿠팡 PC에서 쿠팡으로 PC에서 메인 페이지로 와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메인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여기서 쿠팡에서 추천하고 있는 키워드 상품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지금 뭐 에코백을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밑으로 또 오면 이런 거 머리핀 이런 것들도 쿠팡이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뭐 린넨 팬츠 이런 거라든지 생활용품으로 와볼까요? 생활용품으로 오면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무타공 화장실 선반 이런 것도 있고, 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네요. 미니 건조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쿠팡에서 밀어주는 키워드나 상품이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미니 건조대도 지금 주황색 딱지가 달려있는데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거는 초보셀러들도 꽤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접어버리면 부피도 괜찮고 그렇게 무거울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런 키워드들도 이제 괜찮은 거고, 그리고 또 봤을 때 자, 이런 거 쿠팡에서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찾은 건데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욕실 선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 키워드에 해당을 한다. 린넨 바지도 마찬가지로. 다 보면 여기는 좀 여름 계절성 상품이기 때문에 리뷰 수가 전반적으로 많긴 한데 리뷰 수가 7개, 0개, 50개 이런 이 상품들도 상위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절성 상품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계절성 상품이 초보들도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성 상품 노려주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팡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 키워드 발굴 한번 여기까지 찾아봤고요. 정말 많은 키워드를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키워드를 찾았으면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경쟁 강도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경쟁 강도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방법으로 키워드를 대표님들. 그러면 이 키워드들을 발굴하고 나서 경쟁 강도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 상품으로 진입했을 때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는 경쟁 강도가 약한 키워드인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 강도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경쟁 강도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키워드 내에서 이제 최상위 셀러, 그러니까 1등에서 한 3등 셀러가 리뷰가 몇 개나 쌓여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파는 셀러가 리뷰가 100개 이하면요, 수익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리뷰가 100개에서 한 300개 사이에 있는 그런 셀러, 그런 상품, 그런 키워드는 판매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왕초보 대표님들은 이런 키워드 위주로 들어가 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0개에서 1000개, 그러니까 1등이 리뷰가 1000개가 안 넘어간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런 데는 정말 바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경쟁 강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등의 리뷰가 한 3000개 미만이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초보가 들어가기 굉장히 충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등 셀러가 리뷰가 3000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초보셀러가 좀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은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주면요, 1페이지에 최상위 셀러들의 리뷰를 한번 빠르게 보는 거예요. 빠르게 본 다음에 이 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쟁 강도를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경쟁 강도를 또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도매국 상품으로 이제 쿠팡에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쳤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가 뭐냐면요, 틈새 청소솔이라는 키워드거든요. 틈새 청소솔을 쓰니까 같은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파는가로도 경쟁 강도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품이 엄청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피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 입찰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쿠팡에서 수동 광고를 만들면 거기서 입찰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판매자 센터 들어가셔서 광고 센터를 들어가신 다음에 광고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직접 입력 광고를 눌러주시면 키워드를 추가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들의 키워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추가를 해보면 제한 입찰가가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메인 키워드의 제한 입찰가가 1,700원이 넘어가면 그게 뭐다? 레드오션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한번 이제 입찰가를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진짜로 이 입찰가가 1,7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거를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찾았던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았던 여름 원피스는 입찰가가 380원이고 바캉스 원피스는 310원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거치대 1,000원, 실리콘 바디브러시 390원, 고데기 거치대 420원. 그러니까 왕초보들이 하기 정말 좋은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상품을 업로드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초보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는요, 이제 로켓 상품의 비율과 상품 지표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가볍게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 우선은 이 로켓 상품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초보셀러가 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산이라는 키워드 사실 너무 크잖아요. 이런 데들은 로켓 상품 비율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쿠팡 상품 지표도 보면 좋은데 이게 좋음 이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둘 다 이제 상품 지표도 좋고 로켓 상품 비율도 낮다. 그러면 진짜 초보가 하기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전부 다 베스트인 키워드는 찾기 힘들어요. 하나를 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로켓 상품 비율이 50%가 넘네? 그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50%가 넘지만 상품 지표는 좋음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익성을 점검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발굴을 했고 두 번째 경쟁 강도까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입하기 좋은 키워드죠. 근데 여기서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게 수익성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안 맞더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이 정말 적은 상품인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 3단계 수익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딱 세 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등 상품이 리뷰수가 최소 100개는 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1등 상품이 리뷰수가 100개가 안 넘으면 애초에 수익성이 적은 키워드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래서 리뷰수를 판단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을 한번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액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최소 월 매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원가율. 이 원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250% 밑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원가율을 낮게 잡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품 판매가랑 원가를 비교해 봤을 때 원가율이 30% 미만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를 한번 우리가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쿠팡의 핵심은 결국에는 원가가 낮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 수익성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가율을 30% 밑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30% 밑으로 가져가주면 손익분기점 로스가 대략 250에서 260%로 맞춰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판매하기 좋은 상품군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으로 와, 진짜 미쳤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미쳤죠? 원가가 18.8%, 그러니까 원가가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쿠팡에서 이제 로켓크로스로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월 매출액이 거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추측이 되는데 원가율이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광고비도 많이 쓸 수 있고 절대 적자가 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쿠팡에서 지금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원가율이 20%인 이하인 상품이 정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키워드를 그냥 정말 힘들게 찾은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그냥 한번 가볍게 눌러본 키워드입니다. 그냥 대충 몇 번 눌러왔는데 바로 원가율 20% 이하인 상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하면 이런 식으로 원가율 20% 이하인 상품 정말 찾기가 쉽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상품을 찾아주시고 수익성을 검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품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 상품을 어떻게 월 매출액을 계산하고 판매량을 계산하고 또 수익성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원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리뷰를 들어가셔서 최신순 리뷰를 가면 이게 날짜별로 작성된 리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주일 동안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의 최신순으로 리뷰를 체크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작성된 리뷰가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리뷰 수가 0.7개라는 거고, 그러면 하루 평균 리뷰 수를 구하면 하루 평균 판매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네이버랑 다르게 리뷰를 사람들이 많이 안 달아줘요. 그러니까 쿠팡은 한 30개에서 40개가 판매가 돼야 리뷰가 1개 정도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리뷰수에서 35를 곱해주면 하루 평균 판매수를 대략적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보면 이 손정등 제품의 하루 평균 판매수는 한 24개에서 25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30일 판매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월 매출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키워드를 찾으시면 이 방법대로 월 매출액을 대략 계산을 하셔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상품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월 매출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초보 셀러가 들어가기에 충분히 괜찮은 키워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경쟁사의 원가를 이렇게 대략으로 좀 계산을 해주시는 게 또 좋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쿠팡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상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688 검색을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으면요 이렇게 바로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원가가 대략 한 13위안이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원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요, 이 웨일에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688 서치 이런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찾는 법도 알려드리면 여기 오른쪽 위에 누르시고요, 확장 앱의 호환 스토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호환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1688 이렇게만 치시면 이 1688 쇼핑 도움이 뜨죠.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아까처럼 이제 바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안 해도 이 밑에서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밑에서만 봐도 원가가 2,300원이구나 그러면 대략 이게 판매가가 28,900원인데 그럼 원가가 이거는 이것저것 붙어도 한 원가가 20%가 안 나오겠네 라고 대충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렇게 상품을 들어와서 이 확장 프로그램이랑 1688 검색을 통해서 중국 플랫폼에서 원가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원가율이 20%에서 30% 미만인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우리 초보 셀러들은 판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찾아줄 때는요, 최종 원가는 제품 원가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라든지 뭐 통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원가는 제품 원가에서 1.6을 곱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제품의 원가가 17.8위안 17.8위안인데 이게 뭐 대략적으로 뭐 한 2,300원 이게
지금 위에 쿠팡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가가 3,400원인가 봐요. 제가 환율을 적용을 해보니까 17.8위안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3,400원이 듭니다. 그러면 3,400원을 곱하기 1.6을 해줘요. 그러니까 1688에 나와 있는 위안화를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주시고 그거를 1.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충분히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적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원화에서 1.6을 곱해주면 5,440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을 우리가 한국으로 들고 왔을 때 최종 원가는 대략 5,400원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로스 수수료 계산하면 2,8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원가율은 한 18.8%가 나온다. 5,440원을 이렇게 판매가로 나눠주고 곱하기 200을 하면 원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율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원가율이 한 20%, 30% 미만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수익성이 꽤나 좋은 키워드라는 거 대표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율을 계산하는 거는 결국에 손익분기점 로아스 때문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 로아스가 250에서 260% 밑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마진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마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손익분기점 로아스 구하실 수 있어요. 원가 넣어주고요. 최종 원가 1.6을 곱한 최종 원가 넣어주고 그로스 수수료 넣어주고 판매가 넣어주면 이 손익분기점 로아스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로아스를 250에서 한 270% 미만으로만 세팅을 해주시고 거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가가 저렴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전등을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성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4단계가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키워드를 다 검증을 했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선 발굴을 해냈고, 다음으로 경쟁 강도,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도 충분히 경쟁자를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3단계가 이제 수익성이죠. 수익성도 괜찮다, 원가율도 맞다 그랬으면 이제 4단계로 차별성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전등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손전등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뭔가 다른 손전등을 들어가야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능이랑 디자인이에요. 기존 제품이랑 기능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외관상 다른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경쟁자로 지목한 제품은 이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긴 손전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가져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다른 거를 가져오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기능이 다른 거를 가져오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손전등은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은 거는 앞으로도 나가고 옆면에서도 이렇게 발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워둬서 표지판,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랑 기능적으로 두 가지 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면 더 베스트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을 때 기존 제품이랑 조금 다른 그런 상품들을 가져오시려고, 소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로스 상품 소싱하는 법 4가지 스텝을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뇌 빼고 가져와라 라는 게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상품 소싱하는 법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성공률을 높여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도 횟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수들은 사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스텝을 고수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해요. 그냥 딱 대충 보기만 해도 안단 말이죠. 근데 초보분들은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좀 세워드린 거고, 내가 성공률을 높이고 싶으면 제가 오늘 제시드리는 4가지 스텝을 각각 조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가지 스텝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키워드 발굴을 우선 해야 되고요. 키워드를 찾았으면 두 번째로 경쟁 강도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도 신규 상품으로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나 점검을 해보고, 세 번째 수익성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가가 충분히 낮은지, 경쟁자들이 판매가 꽤나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내가 들고 오려는 제품이 기존의 제품과 뭔가 조금 다른 거를 가져와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4가지 스텝을 활용을 하시면 그로스 유통하실 때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켓크로스 기초편 상품 소싱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들 정말 많이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유료 강의 들어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강의 꼭 보시고요. 실전에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진짜 지금이 마지막 막차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아마 제 무료 톡방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해보고 계실 건데 그냥 영상만 보고 안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성과가 내시고요. 지금 4월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6월, 7월에 여름 계절 상품 이거 하나만 잘 잡으면 월 1억 바로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계절 상품을 잘 잡아버려야지 우리가 왕초보에서 초보 단계로 바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계절 상품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같이 따라 해보셔가지고 좋은 성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